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먼저 참자유청년연대의 활동 소식인데요. 오늘 안진걸 소장님이 이 지난 박덕흠 경찰에 고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를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내일 화요일이죠. 29일에 박덕흠 씨 2차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참자유청년연대 같이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사무처장 권보람 씨가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팟캐스트이자 유튜브 새날에서 또 PD 역할로 일을 배워가고 있고, 또 청국장 코너에서도 열심히 활동 중인 권보람 님이 지금 참자유청년연대를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민경욱 씨가 경찰청장한테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었죠. 아무튼 민경욱 씨의 막말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 곽상도 씨 또 부동산 가지고 노영민 실장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이 직접 딱 등장해서 논란을 종결시켜 버렸는데요. 이 곽상도 씨 예전에 그 본인 부동산 그리고 본인의 재산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이번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안진걸 소장님과 또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이 박덕흠 씨의 이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왔는데요. 저희 참자유청년연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이 자유라는 게 어느 순간 대한민국 보수라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그런 자유만 옹호하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사회, 문화적인 자유를 되찾은 그 가치들까지 모조리 막 가져가 버리려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자유라는 단어, 이 진짜 중요한 의미는 민주진영에서 힘들게 그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를 멋대로 가져가가지고 단어 자체를 안 좋은 단어처럼 인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찾자는 뜻으로 참자유청년연대 활동을 시작한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뿐만 아니라 보수, 애국, 태극기, 엄마 이런 단어들도 추후에 어떻게 그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꾸준히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저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진짜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진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일베 유저들이 폭식 투쟁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걸 비판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체 비판의 목소리는커녕 오히려 막 부추기기 당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입니까? 전통과 역사와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그러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게 보수지,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모든 걸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게 보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의미를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보통 저는 특히 어린 남학생들한테 게임에 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튼 참자유청년연대 그리고 유스타즈 이런 활동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안진걸 소장님이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또 내일은 박덕흠 의원을 2차 고발을 경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외로도 조수진 씨도 11억 관련해서 고발한 바가 있었죠. 오늘 오전에 또 한겨레에서 박덕흠이 담합 지시, 이 판결문 명시한 걸 검찰은 기소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도가 된 건데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조차 안 받았고 다른 업체들과 이들한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만 처벌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전문가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네티즌들 또한 검찰과 국민의힘은 한 팀이다, 검찰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 이상을 보여준다, 만약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언론이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경욱 씨가 이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물고 뜯고 심지어 개떼두목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막말이죠 그냥. 심지어 민경욱 씨는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창룡 개떼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 라고 경고가 아니라 이건 비난을 한 거죠. 민경욱, 김진태, 차명진 씨 등은 광화문 일대에서 개천절날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자고 제안도 했고요.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대인 대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네티즌들 또한 정광훈 테러 집단 수괴 추종자일 뿐이다. 누가 저걸 이렇게 만들었지? 저런 사람들이 막말하는 건 괜찮고 댓글로 막말하면 안 되고 이거 이상하잖아. 그냥 조용히 좀 살자. 그 수준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이라고 지칭한 민경욱 씨가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민경욱 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15만 경찰을 모욕한 거라고 지적도 한 거고요. 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한 건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국회의원 출신의 언행이라고 보이십니까? 네티즌들 또한 과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KBS 앵커를 했냐? 그렇게 살지 마라.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물러가라면서 차량 시위까지 했지만 잦아드는 추미애 아들 의혹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방이 잦아들 수밖에 없죠. 아니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가지고 특혜 내mon에 난리를 쳤는데 이게 뭐 1년 2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애초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추미애 장관 아들 막 특혜다 이거에 그렇게 관심도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겨냥해서 한 거라면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조수진 씨의 이야기 덮이고 뭐 공수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뒤로 밀리긴 했지만 저런 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박덕흠 3천억이나 팔아 잦아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꺼리가 안 되는 걸 갖고 시비를 걸었으니 그럴 수밖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곽상도 씨가 또 등장했는데요. 노영민 실장의 반포 아파트 판다더니 등기부엔 아직 보유 중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씨는 맨날 그냥 법원, 등기부, 등본 이것만 들여다보고 남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포 아파트 보유 중인 거라고 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잔금을 치르는 게 통상적인데 어떤 경위로 반포 아파트 등기 이전 안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어디 계시냐면서 대통령 찾겠다고 청와대 앞까지 갔었죠. 당신 뒤에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그리고 곽상도 씨 재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2008년도에 7억, 2020년에 무려 38억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지 의혹을 끝없이 제기했는데 끝까지 침묵하더라고요. 남들 건 그렇게 들쑤시면서 재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씨 아파트 또한 지금 실거래가가 22에서 23억입니다. 잠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답변도 제대로 못합니다. 대구의 의원이 어떻게 잠실에 아파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최민희 의원도 노영민 다음 달 잔금이다. 끝 아닙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일부 기자들과 포탈은 일방적으로 야당 의혹 제기만 받아쓰고 강조한다는 걸 저렇게 비판하고 있죠. 곽상도 씨의 저런 얘기를 받아쓰는 언론도 똑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반포 아파트 얘기했는데 반포하면 주호영 23억 이것도 문제입니다. 반포 주공 1단지 23억의 시세 차익을 봤는데 말 잘했습니다. 조호영 씨는 어떻게 한답니까? 서민 타령하지 말고 이런 시세 차익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게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다는 게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하면 결국에는 세월호 박근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포 아파트 타령하면 주호영 23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세트로 나오는 게 박덕흠 3천억입니다. 조수진 11억 이런 게 계속 자기네들이 그냥 불러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민경욱 씨 고발당한 소식 그리고 그 곽상도 씨 남의 재산 의혹 제기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곽상도 씨한테 또 고발당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이 곽상도 씨와의 접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곽상도, 나경원, 윤석열, 박덕흠, 조수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끝까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얘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